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경제 지표의 악화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1.2% 이상, 나스닥 지수는 2.3%가량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 공급관리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7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46.8을 기록하면서 업황 위축을 가리키는 기준선인 50을 하회했습니다. 하위 지수인 고용지수 역시 2020년 6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경기 불황에 대한 공포심을 확산시켰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메타 플랫폼스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과 더불어서 향후 AI 투자 확대 전망을 발표하면서 간밤 기업의 주가가 4.8%가량 급등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6%대, ARM 홀딩스는 16%대 급락하는 등 기술주 전반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일 인텔이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2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을 발표하게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18% 이상 폭락했습니다. 이 실적 둔화에 대해 인텔이 전체 직원의 15%를 감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매도 심리가 더욱 거세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일 금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 하늘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경제 지표 약화에 따른 불안감으로 인해 일제히 급락하게 됐는데요. 전날의 반등이 무색하게도 이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1%,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2% 이상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가장 먼저 이날 발표된 미국의 7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죠. 이 PMI는 시장 전망치를 한참이나 밑돌게 되면서 업황의 위축을 나타냈고요. 또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역시 1년 내에 최대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고용 불안감을 더 키워줬습니다. 이날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자면요. 이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애플은 시간의 거래에서 소폭 반등했지만서도 매출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아마존은 시간외 6%대 하락, 또 2분기 어닝 쇼크와 더불어서 대규모 감축 소식을 전한 이 인텔 무려 18% 이상 강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외에도 이 투심 악화로 인해서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6%대 하락, 또 브로드컴과 AMD는 8%대, 퀄컴은 9%대 강하게 밀려났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꽁꽁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밸류업주의 강세에 강보한 마감한 코스피, 오늘은 2.82% 상당히 강하게 밀려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700선이 단숨에 무너지면서 2,69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외인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줬던 코스피, 오늘은 외국인이 매도세로 전환한 모습이고요. 기관도 같이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2.75%,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2%대 후반에 강한 낙폭 기록하고 있고요. 79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쌍끌이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간밤 미증시발 악재로 인해서 오늘 양대 지수가 2% 이상 강하게 조정받고 있는 오늘 시장인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주목해볼 섹터는 반도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오는 8, 9월 엔비디아로부터 5세대 HBM이죠. 이 HBM3E의 승인을 받고 또 올해 하반기에는 근 3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이 증권사의 분석이 나왔는데요. 최근 삼성전자는 HBM3E의 양산의 직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 준비 승인 단계의 내부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이에 오는 4분기부터 본격적인 HBM3 8단 그리고 12단의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 반도체 앞으로의 저희 대응 전략 그리고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을 만나볼지 지금부터 살펴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죠. 파월이 좋은 얘기를
했고, 그렇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다 하면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막 급등도 하고 실적도 괜찮고 막 인공지능 쪽으로 막 투자도 하겠다 막 이래갖고 그래갖고 잘 올라갔는데 하루 만에 얘기들이 이상한 얘기들이 나왔죠.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과거에 경기 침체 얘기 나오거나, 그러니까 지금 뭐 실업자 그 청구 건수라든지 아니면 고용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악화됐다 그래갖고 경기 침체 아니냐라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떨어졌다 그러는데 이전에서는 최근에서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호재로 받아들였다가 지금은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떨어졌는데 그래서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져서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써졌냐면은 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이거 얘기 또 바뀌긴 할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거 일단 먼저 체크를 먼저 해보면, 자, 미국 시장은 어제 많이 빠졌는데 차트가 깨졌느냐? 아직 안 깨졌어요. 일단 16,900.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어젯밤에 미국 시장이 저는 그냥 예상하기를 그냥 조금 빠지거나 올라가면 더 좋고요. 올라가면 더 좋고 조금 정도 빠진 정도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좀 더 빠졌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자, 이거 지우고 저점이 깨진 거는 아니에요. 16,900 라인, 저는 여기를 저점으로 보고 있는데 그리고 16,500. 16,900과 16,500. 이거는 지난주에서도 제가 투자 전략으로 적어놨고 이번 주에서도 그 투자 전략을 적어놓은 게 있어요. 저까지는 내려와도 되는데 근데 이렇게 어제 오를 것처럼 만들어놨으면 오늘 미국 시장 흔들더라도 적당히 뭐 이 정도 뭐 1% 정도 떨어지는 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뭐 차익 실어 떨어졌다 그러면 뭐 상관이 없는데 지금 새롭게 뭐 갑자기 경기 침체 얘기를 하면서 뭐 고용 시장이 뭐 별로가 안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지금 그래서 지금 저렇게 떨어뜨려 놨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나스닥 선물도 약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지금 2,700을 지지 못하게 하고 지금 흔드는 상황인데 일단 장중에 저게 좀 줄어들어야 됩니다. 저게 좀 줄어들어야 되고요. 지금 여전히 0.65 많이 안 줄었네요. 아까 0.5까지 좀 줄었다가 지금 다시 0.65 일단은 저거가 좀 줄어드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저게 줄어들지 않으면 우리나라 시장에는 계속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떨어져서 16,500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근데 어느 정도 떨어지면 다시 오르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경기 침체 이유로 그리고 나스닥이 또 떨어졌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국에다가 HBM 판매를 어쨌든 좀 제한을 걸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래서 뭐 미국의 인디 시장이 그게 좀 악재가 돼서 좀 떨어진 경우도 있고 또 떨어질 때에서는 또 이유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인텔에 대한 실적이 안 좋은데 인텔은 지금 CPU 경쟁에서 AMD한테 지금은 상당히 약세죠. 거기다 CPU 그 오버클럭 해갖고 지금 판매했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 때문에 그건 2월 달에 나왔던 소식이거든요. 저는 이쪽 컴퓨터 조립하고 이런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전 2월 달부터 알았던 소식이고 저 사태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GOS 사태랑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AMD의 그 CPU의 성능을 비슷하게 만들어야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버클럭을 해서 판매를 했는데 기본 클럭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게임하는 사람들한테는 자꾸 오류가 생기고 실행이 안 되니까 알아보니까 얘네들이 기본 클럭에서 이미 성능을 거기서 끌어당겨 갖고 판매를 했었던 거죠.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성능이 10% 하락을 하고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4월 달에 종결이 된 사건이에요, 사실. 이게 2월 달에 처음에 불거졌다가 4월 달쯤에서 결론이 난 사건이고 그것 때문에 인텔은 실적이 안 좋을 거를 어느 정도는 예상했었던 건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닝 쇼크, 어닝 미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거기에다가 어제 시장 빠질 때에서 더 충격을 줬던 거는 직원들을 15% 감축한다는 소식. 요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이 지금 어제 고용 시장이 안 좋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고 이런 얘기가 이제 같이 맞물리니까 마치 미국 경제 진짜 안 좋은가? 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일단 오히려 최근에 이제 AMD 실적은 괜찮게 잘 나왔죠. 엔비디아도 잘 나왔고 그리고 어제 애플에 대한 실적도
패드 판매가 뭐 20%인가 24%인가 막 증가하고 잘 판매 호조고 그래서 매출은 잘 나왔어요. 애플은 잘 나오고 인텔은 왜 안 나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유저로서 저도 만약에 CPU 인텔하고 AMD 쓸 거냐 그러면 좀 무조건 AMD 씁니다. 왜냐? 여태까지 상황들이 그래요. 지금 모든 전 세계 유저들은 똑같은 생각입니다. 가성비도 좋고 지금 이제 성능까지도 이전에서 13세대까지만 하더라도 게이밍 컴퓨터 그러면은 인텔이었거든요. 지금 그게 지금 무참히 깨졌어요, 지금. 그 CPU 논란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어제 인텔은 그래서 그런데 그런 이제 어제 시장이 미국 시장이 이제 경기 침체라는 악재 속에서 결국은 또 차익 실현이죠, 뭐. 자, 그래서 다시 또 차트를 보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인데 일단 미국 시장이 오늘 밤 저점을 깰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17,750을 돌파해야 된다 그랬는데 돌파를 못 했어요, 어제. 뭐 돌파 안 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떨어뜨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지지를 또 하고 반등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면 일단 안심인데 이렇지 않으면 16,500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또 문제인데요. 요만큼 떨어졌다고 해도 여기서 요만큼 떨어졌다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난리 났죠, 지금. 지금 코스피 보면은 2,700 아까 깼던데 코스피 2,700 다시 또 지지해주고 있는데 미국 시장 그만큼 흔들렸다고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 미국 장이 한 번 더 떨어진다 오늘 밤에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여지없이 2,650, 뭐 2,630 뭐 여기는 안 끼겠죠. 미국 장은 많이 빠지면 많이 올라가는 특징을 그동안 보여줬고 이제 일본 시장은 기준금리 올리는 것 플러스 미국 시장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지는 거에서 오늘 4% 넘게 폭락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2.7%나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서는 삼성전자가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빠져도 덜 빠지고 올라도 많이 안 올라가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미국 시장이 바닥을 어제 치는 모습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심쿵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흔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 미국 시장 지금 이렇게 찬물 더운 물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심적으로는 굉장히 무섭고 그러겠지만 차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정상 범주 내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닥을 제가 90% 정도 쳤다 그랬지 완벽하게 100% 안 친 것은 저거거든요. 17,750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 고점 라인을 찍고 지금 내려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박스권으로 보이지만 저점이 깨지면은 박스권 저점이 또 깨지면 박스 저점을 또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바닥이 완벽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미국 시장에서 지금 나와주는 저 경기 침체 얘기가 얘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지금 빠르게 단행을 해서 뭔가 경제 정책들이 막 펼쳐지고 그러면서 좋은 얘기로 바뀌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다 필요 없고 지금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진다 그러면 일단은 안 깨지는 게 우선이죠. 안 깨지는 게 우선인데 우리나라 지금 종목들 전체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안 깨질 수는 없을 거고 그래서 덜 깨지는 방법으로는 많이 안 올라가 있던 것들이나 지지 라인에 있는 것들이 좀 안전하다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쉽게 막 매수하려고 하지 말고 코스피 2,700 지지가 좀 확인이 좀 하루 이틀 정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오늘 오후장까지 계속 2,700 깨진지 안 깨진지 잘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긴 호흡을 가지고 이 코스피가 2,700선을 지지할 수 있을지 오후까지 쭉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니케이 지수는 약 4.6%대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여전히 2.7% 이상의 낙폭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더욱 커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이 투자 고민 그리고 불안감들 저희가 말끔하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삼성전자 만나보겠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네, 삼성전자 이 코스피 가장 큰 대장주 지금 이 시각 흐름 보자면요. 2.53%가량 내려가게 되면서 8만 1,000원 선까지 밀려났는데요. 지금 이 시각 SK하이닉스는 7%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상대적으로는 좀 덜한 낙폭 기록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과연 어떻게 대응해 볼지 지금 바로 말씀 들어보시죠. 자, 시장이 어려울 때에서는 삼성전자가 맞겠죠. 많이 빠지게 되면은 시장이 죽으면은 삼성전자도 죽지만 삼성전자가 죽지 않으면 시장도 다시 살아납니다. 과거 이제 금융위기 때 뭐 이탈리아, 뭐 그리스 그때 2010년도, 11년도 그때 막 흔들어 놨었거든요. 결국은 그때 흔들어 놓을 때에서도 삼성전자가 덜 빠지고 올라가도 결국은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그랬어요. 시장에 맞춰서 움직이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어제 오늘 막 급등락하니까 정말 막 이게 막 새로운 신세계 같죠. 막 너무 무섭고 처음 당해보는 것 같고 아닙니다. 2011년도는 그보다 더 심했어요. 하루에 샌드위치처럼 장대 양봉 만들어서 장대 양봉 만들어놨다. 또 장대 양봉 만들어서 장대 양봉 만들었다가 왔다 갔다 했을 때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때에 비하면 변동성에 비하면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2.6% 빠지는 거 제가 강연회 때도 가끔 얘기했는데 미국 시장 2%, 3% 빠지는 거는 종종 나옵니다. 1%, 2% 빠지는 거는 너무 자주 나오고 미국 시장이 그리고 미국 시장이 뭐 5%, 8% 빠지는 거는 그거는 조금 신선한 거죠. 그거는 뭐 잘 안 나오죠. 뭐 8% 이상 빠진다 나스닥이 다우가 10% 빠진다 어쩌다 한 번 빠져요. 1년에 한 번 내지는 뭐 몇 년에 한 번 그렇죠.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 또 그렇게 변동이 나오는데 어쨌든 미국 시장이 막 급락하고 막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잘 버티고 지금까지 결국은 거의 신고가권에 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또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에서 제일 안전한 것 같아서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래요. 일단 삼성전자 보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종목들 쭉 리뷰하는 것도 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표적 종목 삼성전자 만나봤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는 가장 먼저 이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가장 먼저 7월 22일 한국카본 1,92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18.6%의 수익률 기록했고요. 7월 23일 재룡산업 8,170원 선 짚어주셨는데 12.97%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7월 24일 우리기술 2,440원에 만나봤는데 3.28%의 수익률 기록했고요. 7월 25일 고바이올에 8,000원 선에 짚어주셨는데 5.25%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또 7월 26일 서전기전 5,900원 선에 저희 접근해 봤는데요. 4%가 넘는 수익률 저희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 종목이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7월 29일과 30일 SK하이닉스 각각 19만 4,600원 그리고 18만 8,00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29일 기준으로는 3.5%가량의 수익률 그리고 30일 기준으로는 7.18%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7월 31일 삼성전자 8만 1,300원 선에 짚어주셨는데요. 5.9%의 수익률 기록했고요. 또 8월 1일 서전기전 5,800원에 저희 매수가 노려봤는데요. 1.6%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29일부터 31일까지 3일 연속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767.63% 기록하고 있네요. 이렇게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다 같이 정리해보고 왔는데요. 오늘은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죠. 지난 한 주간 다뤄봤던 종목들 다시 한번 만나볼 거고요. 또 오늘장에서의 삼성전자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보시죠. 자, 이번 주 있었던 종목들 한번 AS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공개 방송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에는 차트들을 좀 봐야 돼요. 미국에 있는 IT 기업들 어제 뭐 인텔 안 좋은 얘기 나왔지만 저점 깨졌거든요. 금 과연 정말 안 좋은 건지 이거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어제 막 12% 급등했는데 뭐 오늘 밤에 5%인가 6% 빠졌다 그러죠. 근데 차트는 괜찮아요. 왜 미국 시장에 있는 종목들이 IT 기업들 차트를 봐야 되냐면 걔네들이 죽으면 우리나라도 죽기 때문에 나스닥이 죽으면 우리나라도 강행이 빠지겠죠.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의 종목들의 차트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AMD, 인텔,
뭐 오늘 실적이 나쁘다고,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실적이 늘었습니다. 아마존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존도 실적을 전보다 뭐 20%인가 뭐 증가했다 그러는데 더 많이 증가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예상보다 하회했다 그래갖고 실적에 대한 실망 때문에 뭐 떨어졌다 그래요. 아마존도. 근데 아마존 차트도 봐야 되고 인텔 차트도 봐야 되고 AMD 차트, 퀄컴, 뭐 애플 차트 이게 보면 미국 시장은 제가 볼 때는 뭐 잘 지지하고 원래 그러니까 차트 안에서 그 차트 안에서 그냥 가지고 노는 거거든요. 차트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 있는 차트 오늘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 뭐 인텔에 대한 그 얘기는 좀 더 해드릴 건데 어쨌든 미국 시장이 크게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위험하거나 그런 모습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 16,500을 깨는지 아니 16,500 쪽으로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16,900 그거를 조금 더 봐야 되는데 미국의 종목들의 차트를 봐서는 깨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오늘 우리나라의 종목들 아주 그냥 난리죠. 지난번 수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에 급락했던 것처럼 또다시 저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 11시 할 거니까 이따가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는 뭐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여전히 상승장 속에서 원래 흔드는 구간이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종목으로 가서 자 이번 주 하이닉스부터 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하이닉스. 마찬가지 지난주서부터 시장이 흔들고 있고 이번 주도 흔들고 있길래 가장 안전한 쪽은 이제 대형주다. 결국은 시장은 미국 시장이 바닥을 치면서 올라갈 거니까 대형주를 이런 애들을 건드리면 공략이 된다. 수익이 난다. 자, 일단 장중에 이제 이렇게 급락을 하고 저점이 깨지는 거는 미국장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 이슈랑 그다음에 HBM을 못 팔게 한다고. 근데 저는 다른 생각을 좀 해봤는데 지금 완판됐고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도 많이 팔죠. 엔비디아에다가 제일 많이 팔죠. 여러분들 그래서 엔비디아 기사 많이 봤을 거고 최근에 엔비디아가 무슨 뭐 기술이 애플이 칩이 뭐 좋다 그래가지고 하이닉스가 떨어지고 뭐 그런 경우들도 결국은 엔비디아랑 엮여가지고 그런 건데 저는 그래서 중국에다가 HBM의 판매를 그러니까 아예 못 팔게 하는 기사는 없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자제하도록 뭔가 그런 상황을 의견을 뭐 나왔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자 그러면은 중국에 안 팔면 되죠. 그러니까 팔면 좋은데 지금 물량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달라고 날리고 완판됐고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팔 물량이 없는데 중국에 들어갈 물량까지 그것까지 크게 매출에 영향을 미칠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전 세계 지금 여기저기에서 그러니까 유럽에도 팔고 일본에도 팔고 뭐 국내에도 써야 될 거예요. 국내 기업들도 인공지능 가동하려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다른 나라 중국 빼고 다른 나라에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다가 지금 미국에만 납품을 해도 지금 모자르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리고 예전에 반도체 이슈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미중 무역 갈등이 있을 때에서 중국에다 팔지 말라고 제재를 가했지만 이래저래 따져보니까 미국 기업들은 다 팔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흐지부지 됐죠. 그 얘기도. 어쨌든 이번에도 그냥 그렇게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판매 제재를 가할 수는 있죠. 근데 뭐 그걸 다 틀어막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성능에 따라서 너무 좋은 성능들은 못 팔게 하거나 아니면 좀 떨어지는 성능을 팔게 하거나 그것까지는 뭐 제가 자세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이슈가 끝나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의 경기 침체 이슈도 끝나고 그래서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하를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을 해보겠다. 핑계가 되죠. 미국이 경기 침체가 빠지지 않도록 금리 인상은 당연히 못 가는 거고 금리 인하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10번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또 다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이것도 다시 또 반등 줄 때까지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줘야 돼요. 근데 미국 시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시장은 아직 정상적인 범주 내에 있습니다. 16,500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전저점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여기서 더 이상 안 내려오는 게 좋죠. 이미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다시 반등 주고 올라가 주는 게 좋은데 어째서 미국 시장에서 결국은 차익 실현인데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열심히 단타 치나 봐요. 자, 그래서 하이닉스는 어쨌든 수익이 났지만 지금 다시 떨어졌는데 삼성전자보다는 상승 하락폭이 좀 더 큰 거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는 더 빨리 올라가요. 자, 그래서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화요일 날도 하이닉스를 드렸죠. 화요일도 30일 날 18만 8천 원에 드려서 어제 7.18% 수익이 달성됐는데 오늘은 그대로 토하는 상황. 자, 다음은 삼성전자. 7월 31일 날에도 삼성전자를 드렸고 미국 시장이 어제까지 잘 반등을 주고 뭐 경기 침체는 뭐 굳건하다서부터 해가지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공지능에도 투자는 여전히 할 것이다.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애플 실적 발표 나오면서 기사에 보면은 인공지능 쪽으로 더욱더 투자를 더 하겠다. 애들이 돈이 되니까 하겠지 돈이 안 되면 안 하죠. 인텔은 지금 CPU 사태가 망해가지고 지금 CPU 망했습니다. 아마 국내 우리나라 아마 컴퓨터 사는 사람들도 이제 CPU 인텔 거 산다는 사람 많이 생각 다들 접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인텔은 그래서 실적이 안 좋을 게 계속 그 3분기도 적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인텔은 계속 그런 이슈들 때문에 아마 계속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뭐 얘기하더라도 삼성전자 삼성전자에서 IT 섹터들은 이제 그런 이슈들 속에서 지금 계속 그러고 지금 막 발목 잡고 있는데 경기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이슈는 어쨌든 삼성전자는 시장이 또다시 미국장이 경기가 나빠서 지금 떨어진 게 아니니까 자 반등 줄 때까지 또 다시 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오늘도 표역 종목으로 드릴 거니까. 자 다음은 서전기전. 자 테마주들이 시장이 만약에 하락장으로 내려가거나 뭐가 안 좋으면 테마주들이 급락을 합니다. 물론 지금 저점 깨지고 떨어진 애들도 있어요. 하지만 뭐 제약주들이라든지 아직 잘 버텨요. 잘 버티고 있고 지금 뭐 전쟁 이슈 때문에 지금 전쟁 관련주들, 유가 관련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강하게 움직이는 거는 뭐 이슈가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하지만 아직 이 서전기전도 저점이 깨지질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갖고 있어도 됩니다. 오늘 아침에 올라갔다가 떨어졌지만 장이 이런 걸 어떡합니까? 오늘 다 떨어져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안 떨어지는 게 없어요. 코스닥은 1,439개 하락입니다. 정상적인 종목들만 따지면 한 1,300개 정도가 돼요. 나머지들은 막 무슨 펀드 뭐 이런 거, 뭐 ETF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저기 개수가 다 포함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제외하면 웬만한 거 지금 싹 다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거기다가 지금 미국 선물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물이 회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지금 한 번 더 오늘 밤에 흔들 수도 있다라는 지금 뉘앙스를 지금 미국 선물에서 계속 저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 선물이 물론 0.6 저 정도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에서 이제 선물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딱 저점에 보여드릴게요. 저점이 딱 걸려 있는 정도 수준이에요. 이거를 깨는 정도 수준이 나오면 미국이 16,500으로 내려가고 그럼 우리나라는 2,600 초반까지 밀리는 상황이 나오면서 종목들이 다음 주 주초에서도 더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우려 때문에 지금 시장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밀리는 거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선물이 좀 반등을 줘야 되는데 일단 뭐 아침에서 저러고 있다는 얘기는 오늘 반등 줄 생각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장 끝나면 반등을 좀 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장 중에서는 아마 반등 잘 안 줄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서 미선물이 저게 반등을 줘야 되는데 오늘 밤이나 오늘 우리나라 장 끝나고 나서 좀 반등을 주거나 아니면 확인이 돼야죠. 그래요.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은 2,700을 아직은 잘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저것만 잘 살피면 됩니다. 2,700 오늘 무참히 깨는지 아니면 버텼다가 미국 시장이 깨지는 걸 보고 같이 깨지는지 아니면 미국 시장이 안 깨지고 반등 주는 걸 보고 반등을 주는지 지금 다 뭘 엮어서 지금 얘기해요? 미국 시장.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없이 우리나라 시장이 홀로 미국 장이 빠져도 우리나라 홀로 이렇게 올라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미국 시장은 정상 범주 내에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여기 2,700을 안 깨지고 움직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더 안 빠지거든요, 종목들이. 딱 지금 자리가 저점이 되려면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를 일단 오늘 공개 방송에서 미국 시장 얘기랑 아까 얘기했었던 어제 경기 침체 얘기랑 그런 거를 묶어갖고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이게 차트적으로는 2011년도의 차트에 비하면 지금은 저게 별로 그렇게 크게 요동치는 상황은 아니에요. 저 정도 상황이면 그냥 늘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봐봐, 여기 보면은 요때 상황하고 요때 상황하고 요때 상황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2011년도 이따가 공개방송 얘기하겠지만 2011년도에 가면 장난 아니거든요. 여기서 여기 때도 그렇고 2011년도 여기 때 여기 보면은 엄청 심하죠. 엄청 급락했다가 엄청 급등했다가 또 엄청 급락했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요동치는 상황이 2011년도에 있었고 그리고 나서도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올라갔어요. 이렇게 요동을 치고 나서 결국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거나 투매는 하지 마셔라. 대신 아직 미국 시장이 저점이 나온 게 아니에요. 어제 나올 뻔했어요. 그 정도 나왔으면 오늘 적당히 빠졌어야 되는데 지금 저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저점이 깨지나 안 깨지나. 이걸 무슨 얘기하는지 지금 계속 반복하는 얘기가 있죠. 저점을 깨지 말아야 되는데 저게 깨지면 바닥을 한 번 더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정상 범주 내에 있는 지금 바닥이에요. 아직까지는. 이게 비정상이 되면 그때는 문제가 됩니다만 하락장으로 가기 때문에 비정상으로 떨어지거나 어느 그 허리 라인을 끊어버리게 되면 그 우리 대나무라든지 허리도 마찬가지 적당히 휘면은 스트레칭이지만 그걸 완전히 꺾어버리게 되면 그럼 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이 아직은 나온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떨어지는 거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지금 종목들 지금 뭐 하이닉스 7% 빠지고 지금 종목들 다들 급락하고 있으니까 지금 거의 멘붕 상태에 있겠지만 미국은 주시장 떨어져도 여태까지 경기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주식들은 여태까지 많이만 올라갔기 때문에 다 그렇게 크게 충격은 아닐 거예요.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떨어지는 것 같은데.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갈게요. 자,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일단 2,700이 지지가 되고 확인을 하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하지만 사실 뭐 지금 사다가 물려도 크게 깨지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저점은 왜 지지하냐면 지수가 2,700을 지지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걸 지지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깨지면 2,700도 무참히 깨지고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16,900이 깨진다. 제가 지지 라인으로 생각하는 게 16,900이거든요. 나스닥. 그 자리가 깨지면 우리나라도 2,650, 2,630, 2,600은 웬만하면 안 깨지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깨지면 삼성전자도 떨어질 텐데 그래야 떨어져야 5%, 6%입니다. 이 전저점. 그러니까 많이 안 깨져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오늘이 바닥이냐 이거 예측 바닥. 이거는 진짜 꿀점을 치는 거예요. 지금 미국 시장이 음봉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바닥을 지금 오늘 친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꿀점 치고 예측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오늘 표역종목 삼성전자를 줬느냐? 떨어져서 죽더라도 얘가 다시 올라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믿을 거는 이런 대형주, 대한민국의 1등 시가총액이 삼성전자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일단 여기가 저점이냐, 여기가 저점이냐, 얘도 이제 바닥을 찾는 거죠. 미국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요거를 만약 공략한다면 분할로 하시는 게 제일 좋겠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떨어졌을 때에서 IT주들 싸게 사는 기회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분할 매수예요, 분할 매수. 근데 확인 매수하는 사람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오늘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는 걸 확인을 한다면 확인 매수를 하는 게 안전하다고 보지만 또 예측적으로 들어갔는데 오늘 미국 시장 반등 나오면 또 오늘 들어간 사람들은 바로 그렇죠? 수익이 2, 3%가 얘 같은 경우는 2, 3%가 바로 나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시장이 정말 안 좋으면 제가 삼성전자 예전에서도 추천했을 때에서 어떻게 줬냐면은 10%, 20% 떨어진 자리에 줬습니다.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 알겠지만 2022년도에서 삼성전자 추천하면은 그때는 가격이 바뀌기 전이었으니까 그때에서 여기 만약 그때 주가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밑으로 한참 내려가지고 하한가 내려가는 자리에다가 추천하고 그랬었어요. 장이 안 좋을 때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가총액 500조짜리 종목이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믿는다면 삼성전자 쪽을 갖고 있다면 이런 애들은 크게 안 빠지니까 걱정이 없다 말씀을 드리고 매수 가격은 뭐 현재 가격에서
공략을 하되 분할로 하시는 게 좋겠다 먼저 말씀드렸죠. 그래서 87,100원 분할 매수로 한번 공략해 보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표적 종목 이 삼성전자 매수가는 87,100원에 분할 매수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고민 중인 이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은 이 해운주 나와 있습니다. 흥하해운 만나보도록 할 거고요. 매수가는 2,580원에 비중은 30%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흐름 보자면 6%대 급등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2,815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지난 1일이죠. 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도자 사망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운임 강세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해운주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일단 매수 가격에서 일단 수익이 난 거는 일단 먼저 축하드립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그래도 뭐 움직이는 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유가 관련주하고 밑쪽 애들 움직이는데 아마 지금 뭐 조선주들도 최근에 뭐 운임 가격 상승에 뭐다 좋은 얘기 나오고 실적 좋다는 얘기 나왔지만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조선주들도 어쩔 수 없죠. 조선주들도 지금 3~4% 빠지고 있는 국면인데 얘는 그래도 혼자 잘 움직이네요. 그래서 다른 해운주도 봤는데 뭐 페노션이라든지 뭐 다른 해운주들 잘 봤는데 다른 애들은 안 움직입니다. 오로지 얘만 움직여요. 비중이 30%면 이 정도 올라왔으면은 일부 한 3분의 1이나 뭐 5분의 1이나 조금씩은 팔아도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종목들이 이미 다른 애들 많이 빠졌고 다른 해운주들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으니까 얘가 더 올라가면 많이 안 팔아도 된다는, 만약에 이걸 다 팔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뭐 한 절반이나 혹은 뭐 절반 이상 많이 팔라고 말씀드릴 텐데 지금 같은 장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요거를 거래를 실렸던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지들이 수익 내기 위해서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 5분의 1이나 뭐 3분의 1 정도는 팔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얘가 더 치고 올라가게 되면 다른 해운주를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 그쪽을 신규 매수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조선 기자재도 마찬가지고 떨어지면은 그쪽도 다시 걔네들은 지금 뭐 반도체 이슈나 이런 거 아예 없잖아요. 뭐 경기 침체? 경기 침체는 무슨 경기 침체? 일단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은 과거에서도 있었던 이슈고 또 시장이 또 지나가고 시간이 또 지나면 경기 침체 이슈는 또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 우려잖아, 우려. 경기 침체 우려인데 그렇진 않고 그냥 미국 경기는 되게 좋습니다. 상황이 좋은 상황인데 뭐 경제 지표가 조금 안 좋았다라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경제 지표는 또 좋게 나오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요거는 일부 조금씩만 팔고 현금을 갖고 있다가 얘가 더 튀면 다른 해운주를 또 공략을 하고 하는 전략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HLB 제약이요. 바이오. HLB 제약. 바이오. 네, 바이오. 예. 생명과학인가 그게? 네, 오늘 하나도 안 빠지고 잘 버티네요. 자, 네. HLB 제약. 아니 HLB 생명과학. HLB 생명과학이에요? 예. HLB 생명과학.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6,700원에 10%입니다. 16,700원에 10%. 예. 이전에 5월달, 4월달, 3월달 한참 올라갔을 때에서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사신 게 아니고 떨어질 때 사신 거예요? 예. 떨어질 때 예. 제가 이제 HLB 그룹주들을 작년부터 올해 초에 이거를 많이 추천했었어요. 차트도 좋았고
예. 뭐 강해가지고 그래서 HLB 또 뭐 있었더라. 일단 제약도 추천했었고, 근데 3개 추천했었는데 생명과학 빼고 그랬었는데 테라퓨틱스 것 같네요. 어쨌든 그랬었는데 잘 올라갔다가 갑자기 뭐 안 된다 그래갖고 급락했다가 뭐 최근에 또 다시 또 그거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올라가고 좀 그런 상황인데 뭐 안 좋은 상황은 이미 다 종결된 것 같고요. 지금 제약주들이 은근슬쩍 지금 강하고 잘 움직이고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정도의 상황이면은 그냥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매를 하면 어떨까요? 추가 매수. 예, 지금 시장 분위기가 지금 뭐 제약주들도 안 움직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장이 중요한데 밭이 중요해야 돼요. 밭이 소금밭이면 아무리 거기다 씨앗을 뿌려도 다 고사하고 죽어버려요. 예. 그렇죠? 소금밭이 예. 되지 않고 밭이 정말 좋아야 됩니다. 예. 밭이 좋아야 되는데 그 밭이라는 건 시장을 얘기하는 건데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금리 동결을 했지만 어쨌든 좋은 얘기가 나와주고 그다음에 미국의 경기도 좋다고 얘기 나오고 뭐 AI 투자도 뭐 한다 얘기 나오고 뭐 그래가지고 미국장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오늘 하루 만에 갑자기 경기 침체 얘기가 막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막 억지로 끌어내리면서 이렇게 저쪽까지 내려왔으니까 이 보면은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양을 보면 다 10%잖아요, 여기가. 이게 그러니까 요 10%란 게 이게 빨간색으로 좀 많이 좀 바뀌는 모양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밭도 온도가 뭐 20도에서 뭐 30도에서 뭐 어느 정도 돼야 따뜻해야 싹이 트는데 이게 지금 계속 차갑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밭이 안 좋잖아요, 미국 시장이. 그래서 이게 지금 바닥을 쳐야 돼요. 바닥을 치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나올 텐데 그러면 그때는 추가 매수 된다는 얘기예요. 유상현 하고 난 뒤로 조금 올라오다 지금 도로 빠지. 뭐 근데 오늘 이 정도 빠진 거면 좀 하이닉스 7% 빠져요. 한미반도체 9% 빠지고. 예. 지금 그거에 비하면은 이건 뭐 빠지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뭐 종목 갈아타기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나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고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때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도 된다는 얘기고 지금은 그냥 관망하라는 얘기였어요. 예, 관망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어쨌든 올라가고 뭐 2,800을 회복을 해주고 그래야 종목들도 테마주들도 잘 가고 제약주도 잘 가고 조선주도 잘 가고 IT도 아니요, 잘 가고. 멘토님이 그때 후성도 갈아타라 그래가지고 갈아타가지고 지금 그렇죠. 완전히 그때 당시 이제 많이 올라가고 그때는 이제 후성이 허리가 깨지는 게 보였기 때문에 갈아타고 조심하라 그랬지만 지금 뭐 HLB 생명과학은 그건 아니에요. 네. 바닥에서 다시 모양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괜찮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인터플렉스고요. 인터플렉스 16,000원에 30%요. 16,000원에 30%. 사신 지는 올해 사신 건가요? 네. 한번 수익 보고 팔았다가 다시 또 매수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최근에 한 2, 3주 동안 IT주들이 미국 시장과 함께 조정과 함께 밑거려내서 그러는데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진짜요? 추가 매수 지금은 하면 안 되고 미국 시장이 바닥을 쳐야 됩니다. 바닥을 쳐야 여기 보면 여기 왼쪽에 여기가 강력한 지지 저점 라인이 멀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얘의 저점이에요. 봐봐요. 보면은 2019년도서부터 계속 만들어 놓은 저점이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인데 이미 이 정도 빠졌으면 손절보다는 버티는 게 맞고요. 물론 단점도 네. 있어요. 개인들이 싸다고 계속 샀어요. 올해 2월 달부터 봐봐요. 2월 달부터 이게 떨어지니까 2월 달부터 주워 담더니 물타기 해서 지금까지 5개월, 6개월 동안 개인들만 이렇게 많이 사서 그게 하나의 단점인데 근데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안 가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겨워서 던지기 시작합니다. 반등 주면 던져요. 네. 그래서 쭉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이거 예상이에요. 11,000원에서 10,000원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을 주게 되면 개인들이 막 던지게 될 텐데 그러면은 14,000원까지는 회복이 될 거예요.
이건 예상이니까 지금 더 이상 안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예상적으로 만약에 10,000원 초반까지 빠지면 그러면 추가 매수를 오히려 거기서 노리시고 지금은 관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게 낫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전까지는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면은 14,000원에서는 빨리 털 수가 있을 거고 추가 매수 안 하면은 14,000원 갔다가 그냥 올라가지 않고 또 흔들었다가 또 올라가요. 저는 제가 이게 그래서 본전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모멘텀이 다 끝나서 계속 떨어질까 하고요. 뭐 모멘텀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거 지금 저점이 거의 2011년도서부터의 저점이니까 10년 넘은 저점인데요, 뭐. 네. 10년 동안의 최저점인데 뭐. 네, 가긴 가죠. 너무 오래. 네, 오래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은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편도 아니고 지금 10년 동안의 최저점이니까 네.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어느 정도 네. 떨어지면 주가가 또 많이 싸다 그러면 또 시간이 지나면 근데 단번에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도 AMD도 뭐 단번에 올라간 게 아니고 한번 고생하는 과정이 다 있었어요. 고생하고 네.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래서 이따가 공개 방송할 때에서도 미국에 있는 차트들을 보면 뭐 얘네들도 뭐 주장창 올라가는 경우들은 엔비디아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들은 오르락 내리락 하다 올라가요. 그래서 미국 시장 차트를 또 보면 또 우리나라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 또 미리 볼 수도 있으니까 잠시 뒤에 또 공개 방송할 때 또 들어오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 요거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시장이 지금 오늘 종목들이 지금 막 특히 IT 섹터가 지금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지네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폭락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악재들 기사들 다 모아서 한번 봅시다. 이게 진짜로 이렇게 떨어질 일인가? 일단 그 기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기사가 지금 어제 저녁에 반도체 제재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 근데 과거에서는 그 얘기가 호재였다가 그러니까 결국 금리 인하 시기를 지금 놓쳤다라고 지금 하는데 그러면 미국에 있는 차트들이 다 무너져야 되는데 자, 미국에 있는 차트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AMD, 퀄컴. 제가 볼 땐 차트 괜찮아요. 아직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흔들려도 저는 미국 시장 그 AMD라든지 그다음에 퀄컴이라든지 그다음에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라든지 전 다시 갈 것 같더니 그 차트들이 그 걔네들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 걔네들이 IT 빅테크 기업인데 우리나라 종목들도 가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이 바닥을 칠 거냐 아니면 오늘 한 번 더 흔들어 놓고 혼을 뺀 다음에 다음 주에 올라갈 거냐 이제 이거의 싸움인데 이건 나스닥 선물을 좀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스닥 선물도 보고 시장 불안하신 분들은 잠시 뒤에 11시에 공개 방송할 테니까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좀 더 기운을 내시라고 오늘 공개 방송을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할 테니까 많이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오늘의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지금 이 시각 이 양시장에서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흐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대 그리고 SK하이닉스는 8.5%대 낙폭 기록하고 있는 지금 시장인데요. 예상보다 가파르게 급락하고 있는 시장 속에서 참 불안감 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방송이 끝난 직후 잠시 후 11시부터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예정돼 있으니까요. 함께 하셔서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도 여러분의 굳건한 수익을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가 미처 상담을 도와드리지 못한 분들께서는 잠시 후에 시작되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도 상담은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요. 저희는 그러면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미증시 주요 3대 지수가 현재 저점 테스트 구간에 진입한 모습이고요.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코스피가 2,700선을 지지하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장 표적 종목은 삼성전자, 매수가는 87,000원에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최근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철저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